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저저번 시간이죠. 고체의 종류에는 도체, 반도체, 전원체가 있었다라고 배웠는데, 이때 그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반도체. 지금 그림과 나타나 있는 그림처럼 이게 반도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처럼 뭐 모양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근데 반도체를 배우기 전에 복습부터 하면 이것까지만 먼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반도체는 원자과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는 전도띠가 있다. 전도띠와 원자과 띠의 간격이 절연체보다는 작고, 하지만 도체보다는 조금 먼 이런 에너지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바로 반도체라고 했어요. 반도체. 기억이 나겠죠?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 파란색 간격, 하늘색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 위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서 전도띠로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되고, 그 자유전자가 조그만 에너지를 받아도 위칸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하가 움직이면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데, 이때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반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봅시다. 좀 구체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싹 다 암기입니다.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자, 넘어가면 먼저 반도체 종류에는 순수 반도체, 순수하다,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과 전자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왜 그림에 갑자기 뜬금없이 근엄한 물리 시간에 뜬금없는 화학을 갖다 댑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한번 갖다 대봅시다. 먼저 원자과 전자가 뭔 뜻이냐면, 원자과 전자란 가장 바깥쪽 껍질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라고 해요. 갑자기 껍질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자핵이 있을 때 우리 1번 궤도가 있겠죠? 2번 궤도가 있겠죠? 그런데 전자가 1번 궤도는 지금 그냥 받아들이세요. 1번 궤도에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궤도는 2번 궤도부터 3번 궤도 이렇게 갈수록 2번 궤도부터는 8개까지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8개가 아니고 만약에 총 전자가 6개예요. 이 원자에게 총 전자가 6개라 해봅시다. 6개면 가장 안쪽 1번 궤도부터 2개 채우고 그 다음 2번 궤도에 나머지 4개를 채우게 된 형식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안에 노란색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1번 궤도에 2개를 채우고 6개를 총 채워야 돼요. 그 다음 보라색깔로 그 다음 높은 에너지 준인 2번 궤도에 4개가 채워집니다. 최대 8개까지 채워져요. 만약에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10개를 채워야 되니까 10개를 채워야 되니까 2번 궤도에 나머지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총 10개가 되겠죠? 노란색 2개, 보라색 8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전자 11개면요? 이렇게 10개를 채우고 그 다음 3번 궤도에 그 다음 궤도에 전자를 채우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요. 이때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마지막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이 경우에는 11개죠. 11개일 때 가장 마지막 에너지 준위가 뭐죠? N은 3번이죠. N은 3번이라는 마지막 에너지 준위에 있는 이 전자 하나가 원자과 전자고, 이 전자를 원자과 전자 한 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 하고, 이때 이 전자를 어떻게 표현하면 한 개가 있다면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지워보고, 자, 그러면 이제 원자과 전자가 왜 나오냐?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가장 마지막 에너지 준위, 가장 바깥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총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4개
4개를 가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외각 전자라 하죠.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 같은 말이에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4개, 가장 바깥 에너지 궤도에 있는 전자가 4개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거 이거 외우세요. 점안윤과 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안윤과 규소. 점안윤과 규소로 이루어져 있고 점안윤과 규소가 최외각 전자 4개인데 자 이제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 모든 물질은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될 때 가장 안전해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그러면 우리가 최외각 전자가 4개 있는 8개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봐봅시다. 먼저 규소라고 해볼게요. 그림처럼. 규소는 가장 바깥 에너지 궤도만 그릴게요. 처음엔 2개를 채웠겠죠?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를 2개를 채웠어요. 그 다음 에너지 궤도에는 8개를 채웠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나갈 때, 8개 채워나갈 때, 가장 마지막 에너지 준위에는, 가장 마지막 궤도에는 규소가 이렇게 있다면, 규소가 이렇게 마지막에 규소가 있다 하면 이제 가장 마지막 궤도에 전자가 파란색으로 4개가 있을 거예요. 가장 마지막 궤도에 즉 에너지 준위에 4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8개를 채울 거예요. 8개를 채워야 되는데 4개밖에 없죠. 그러면 4개가 부족하네요. 부족한 4개를 어떻게 가져오냐? 주변에 있던 또 다른 규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규소가 가지고 주변에는 또 다른 규소가 있을 텐데, 주변에는 또 다른 규소에게도 8개가 있겠죠? 4개가 있겠죠?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규소가 있겠죠? 위에도 규소가 있고, 가장 마지막 궤도에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을 겁니다. 옆에도 있겠고, 옆에도 이렇게 4개가 규소가 있겠죠. 이때 8개가 되기 위해서 4개가 부족한데 최외각 전자 8개가 돼야 되니까 4개가 부족한데 그 4개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옆에 있는 규소한테 하나 빌려와요. 공유예요. 공유. 이렇게 공유하고 밑에도 있다면 밑에도 전자가 있다면 이렇게 공유합니다. 공유하면 이제 1번 친구 1번 타자 이게 1번, 2번, 3번 할게요. 1번 타자는 1번 타자 2번, 3번, 여기 4번, 5번 이니한테 전자를 하나씩 빌려와서 8개를 공유해서 전자를 하나씩 공유해가지고 총 8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원래 4개였지만 각 옆에 있는 규소에게 전자를 하나씩 가져와서 공유하게 됨으로써 8개를 이루어서 안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타자 어떻게 될까요? 또 주변에 있겠죠? 주변 얘들한테 또 하나씩 빌려옵니다. 2번 타자도 주변 얘들한테 빌려와서 공유를 하게 되죠. 그럼 얘도 총 1번 타자한테 하나 빌려오고 주변 애한테 또 다 빌려와서 총 8개를 만족하게 되면서 최외각 전자가 8개를 만족하게 되면서 안정적이게 돼요. 이렇게 정리하자면 반도체는 최외각 전자가 4개인 규소들이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림처럼 여기 공유결합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자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8개 이루게 되고 그렇게 8개가 이루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선생님 말한 개념을 이해만 해봅시다. 정리하면 최외각 전자가 4개다. 그 종류는 규소와 점안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는 8개를 이루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규소들한테 하나씩 빌려와가지고 공유하게 되면 8개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처럼 8개를 하나씩 빌려와서 공유하게 되면 8개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규소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규소만 있는 규소나 점안윤도 되거든요. 똑같이 SI를 그냥 G2로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규소나 점안윤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를 바로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냥 최외각 전자 4개인데 주변 하나씩 공유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된다더라. 이 정도.
그리고 방금 했던 공유결합, 선생님 공유결합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말고 그냥 공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있다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고, 핵심은 규소랑 점화뮴이고 최각전자가 4개라더라,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더라 라고 합시다. 이제 그 방금 8개를 이루고 있어야 안정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먼저 순수 반도체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가 D와 전도 D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전압을 걸어주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되죠? 이 그림처럼 자유전자가 되죠. 자유전자. 전압을 걸어주면 에너지를 받고 자유전자가 돼서 그 자유전자가 되고, 그 밑에 빈 공간이 있는 게 양공이 되죠. 빈 공간이 양공이 있겠고, 이때 이 자유전자와 양공이, 오른쪽 그림 봐볼까요? 전자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겠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유전자와 양공이 있을 텐데, 자유전자는 이제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에요. 여기 길다란 게 플러스거든요. 길다란 게 플러스, 이렇게 뚱뚱한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고, 전자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양공은 반대로 전자가 채워지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양공은 전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이걸 이해만 해봅시다. 자유전자와 양공이 둘 다 전하를 운반하는데,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전자가 되고 빈 공간인 양공이 생긴다. 이때 자유전자와 양공이 각각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운반하게 되는데, 전자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양공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순수 반도체는 그냥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특징 하나 더. 순수 반도체는 하나만 더. 자유전자와 양공이 개수가 별로 적어요. 순수 반도체 자체로는 자유전자와 양공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별로 잘 흐르지 않아요. 거의 절연체만큼 흐르지 않아요. 순수 반도체만으로는 자유전자와 양공이 적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딱 이 정도까지만 더 챙겨갑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는 최외각 전자가 4개로 이루어진 규소와 점화뮴으로 이루어져 있고 8개를 이룰 때 안정적이게 된다더라. 이때 8개 이루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전자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8개를 이루게 된다. 그 다음, 순수 반도체는 자유전자 양공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전자가 되고, 그러면 당연하게 빈 공간이 양공이 생기게 되고, 자유전자와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순수 반도체는 거의 이 자유전자와 양공의 개수가 적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 순수 반도체를 뭔가를 첨가합니다. 뭔가를 첨가한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핑한다고 하거든요. 불순물을 첨가할 거예요. 이제 규소와 점화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상한 걸 추가하게 될 건데, 이렇게 이상한 걸 추가하게 되는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불순물 반도체예요. 불순물이 첨가됐다고 해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불순물 반도체가 순수 반도체보다 더 중요해요. 불순물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불순물 반도체에는 자유전자나 양공의 수가 크게 증가해서 전기 전도성이 커진다. 순수 반도체는 양공이나 자유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낮지만, 불순물 반도체 반대로 전기 전도성이 커진다. 그 다음, 불순물의 농도를 조절하면 전기 전도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첨가하는 불순물을 조절하게 되면 이제 전류를 더 잘 흐르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중요한 거 P형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암기합시다. 순수 반도체는 선생님이 설명한 것까지만 암기하고, P형 반도체부터는 다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암기할게요. 이제
불순물을 뭘 쓰냐면 최외각 전자가 3개예요. 3개. 최외각 전자를 3개를 쓰는 거예요. 순수 반도체는 최외각 전자를 4개를 썼지만 첨가하는 불순물은 최외각 전자가 3개인 걸 첨가합니다. 첨가. 대표적인 게 붕소, 알루미늄, 갈륨인데 이 3개 외울 필요까지가 있나? 혹시 모르니까 외워봅시다. 붕소, 알루미늄, 갈륨을 쓴다. BAl, GA를 쓴다. 이제 어떤 원리냐? 옆에 이 그림을 볼게요. 검은색 그림. 검은색 네모친 그림. 원래는 규소가 옆에 이제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도 규소가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옆에도 또 왼쪽에도 있고 뭐 아래도 있고 근데 오른쪽에 붕소를 첨가하잖아요. 붕소를 첨가하면 최외각 전자가 3개예요. 3개. 그래서 하나가 비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운데 있는 1번 타자, 보라색 1번 타자가 위랑 전자를 공유하고 왼쪽이랑 공유하고 아래랑 공유하는데 오른쪽은 공유할 게 없네요. 공유할 게 없네요. 이때 이 빈 공간, 이 전자를 공유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 빈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또 양공이라고 해요. 이 빈 공간을. 이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하고 양공. 빈 공간 양공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양공이 붕소를 많이 첨가할수록 양공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양공이 많이 생기면 좋은 게 뭐냐? 또 하나 그릴게요. 보라색으로 근처에 있던 규소가 있어요. 규소가 전자를 4개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가 양공을 채우러 이렇게 와요. 이 전자가 갑자기 양공을 이 공유결합에 합류하려고 빈 공간이 양공을 채워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채운다 해볼게요. 여기 보라색이 채우면 빨간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보라색이 채우면 여기 전자가 주황색으로 채워지고 여기 전자가 채워지고 이제 양공이 위로 가요. 위로. 마치 양공이 이렇게 이동한 거랑 같네요. 양공이 이렇게 이동했고 전자도 이렇게 이동했네요. 이렇게 양공을 붕소를 첨가하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하는데 이 양공이 옆에 있는 전자가 채워줌으로써 이 양공에 옆에 있는 전자가 채워줌으로써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채워지는 과정에서 이동하겠죠. 이동하게 되고 양공도 이동하네요. 이렇게 양공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 옆에 있는 전자가 채워짐으로써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하가 움직이는 거고 전하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양공이 엄청 많이 일부러 만들어주고 그 양공을 채워지는 과정에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주요 전하 나르기가 뭐냐면 전하를 운반하는 주요 역할을 누가 하냐인데 이때는 양공이 한다고 하거든요. P형 반도체의 P가 뭐냐면 파지티브. 이때 양공이 플러스라고 했죠. 양공 이 빈 공간에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플러스를 띈다고 여기고 이 파지티브인 플러스인 양공이 주요 전하를 운반해 줍니다. 옆에 있는 전자가 채워지니까 마이너스가 운반되게 되고 또 반대로 플러스가 옮겨진다고도 할 수 있다 했죠. 이렇게 플러스가 옮겨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주 원인이 양공이라고 해서 주요 전하 나르기는 양공입니다. 그래서 외울 거 붕소나 최외각 전자 3개를 사용한다. 그래서 공유결합할 전자가 부족해지면서 양공이 생긴다. 첫 번째 최외각 전자 3개 외우고 양공이 생긴다. 두 번째 외우고 주요 전하 나르기가 따라서 양공이 주요 전하가 나르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양공을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모양의 에너지띠 모양. 우리 순수 반도체는 여기 전도띠가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고 뭐 원자가띠가 아래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원자가띠가 이렇게 아래로 존재한다. 이게 순수 반도체의 끝이었다면 에너지띠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 빨간색으로 원자가띠가 있고 위에 똑같이 전도띠가 있는데 원자가띠 위에 에너지 준이 하나 더 생겨요.
에너지 준위가 하나 더 생겨. 하늘색으로 에너지 준위가 하나 더 생겨. 양공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준위가 생깁니다. 양공, 이게 다 양공이에요, 양공. 이게 하늘색이 다 양공. 다 양공이에요. 이 화살표로 찍혀진 것들이 다 양공인데, 양공의 에너지 준위가 갑자기 생겨요. 불순물 첨가하면. 그런가 보다 합시다. 일단 이거 받아들이세요. 원래는 없었는데, 원자가띠 위에 양공으로 이 모양을 외워야 돼요. 이 모양을. 원래는 2번이 순수였지만 불순물 첨가하면 1번처럼 됩니다. 양공을 만들어진 에너지띠가 생기게 되고, 그 에너지띠 위로 밑에 있는 초록색인 전자가 조금만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에너지 간격이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이 차이가 안 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양공 쪽으로. 초록색인 전자가 에너지를 조금만 흡수해도 새롭게 만들어진 에너지띠, 양공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자가 이동했네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에너지띠를 보면 양공이 원자가띠 위에 바로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고, 원자가띠인 전자가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전도띠가 아닌 양공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라 했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순수 반도체보다 엄청 커져요. 작은 에너지로도 원자가띠 위에, 여기 밑줄을 칠게요. 원자가띠의 전자가 새로운 양공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에너지 준위로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고 전기 전도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외우는 거예요. 최외각 전자 3개입니다. 자, 이게 포지티브, P형 반도체이고, 그 다음 반대로 네거티브, N형 반도체가 있는데, N형 반도체는 불순물을 뭘 쓰냐? 5개예요. 5개. 5개인 P, 인, AS, 비소, 이렇게 안티모니, SB 이렇게를 쓰게 되는데, 최외각 전자가 5개를 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볼게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 이걸 좀 확대해보면, 빨간색을 확대하면 규소가 뭐 4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근데 옆에 똑같이 뭐 위에도 이제 안 그릴게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보라색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인이 추가되면 전자가 5개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최외각 전자가 5개예요. 그럼 뭐가 되냐? 공유하고, 얘는 또 누구랑 뭐 이렇게 공유하고 인이 아래랑 공유하는데 하나가 남아요. 이 하나가 남아. 이 남은 전자가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공유하고 남은 전자 8개가 되도록 공유하고, 이 남은 전자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남은 전자가 이렇게 쉽게 돌아다니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전자가 쉽게 돌아다니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자가 돌아다니면 전류가 흐른다 했죠. 이렇게 남은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건 첫 번째, 최외각 전자가 5개다. 두 번째, 남은 전자가 이제 전하를 운반한다. 공유결합하고 남은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게 된다. 그래서 주요 전하 나르기는 전자다. 전자가 주요 전하를 나르게 된다. 아까 P형에서는 양공이 나르지만 이번에는 전자가 나릅니다. 마지막, 이제 원자가띠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봐볼게요. 원래는 아래에 원자가띠가 있고 위에 전도띠가 있었어요. 아까 P형 반도체는 아래에 생겼죠. 원자가띠 위에 생겼죠. 이번에는 N형 반도체는 남은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어디에 생성하냐? 여기 생겨요. 보라색처럼. 전도띠 바로 아래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불순물을 첨가하는 순간, 최외각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첨가하는 순간 보라색처럼 전도띠 바로 아래에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게 돼요. 이 전자가 에너지를 좀만 흡수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좀만 흡수해도 이렇게 전도띠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전도띠 바로 아래에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전자가 조금만 에너지를 흡수해도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띠 모양을 외워야 돼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생기냐 아니면 원자가띠 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N형인지 P형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주요 운반자냐, 양공이 주요 운반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읽어볼까요? 작은 에너지로도 새로운 준위의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올라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커진다.
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배웠고, 순수 반도체가 있다. 순수 반도체마다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최외각 전자 4개만 있으면 잘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적어서 이걸 많이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첨가하는데, 첨가한 게 최외각 전자 3개를 첨가하면 양공이 많이 생겨서 양공에 의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에너지띠 모양은 원자가띠 위에 바로 생기게 된다. 그 다음 전기 전도성이 크다. N형은 반대로 최외각 전자가 5개예요. 그래서 전자가 남는다. 그 남은 전자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에너지띠 모양은 전도띠 바로 아래에 에너지띠를 형성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더라. 까지 외우면 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 바로 크죠? 모양 기억하고 이것도 기억하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